함께 들어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분야는 정보 시스템 분야예요. 그래서 박경우 씨처럼 이제 저희 정보 시스템 분야에서 일하고 있고, 뭐 저는 이제 소개 슬라이드는 안 넣었는데, 뭐 제가 하는 연구가 이제 주로 회사 펌 레벨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세컨더리 데이터죠. 그러니까 2차 데이터를 가지고 주로 이제 뭐 정보 기술이 주는 영향들을 분석하고 해요. 주로 이제 쓰는 방법은 리그레션을 많이 썼고요. 요즘 실험을 해본 적은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발표드릴 내용은 지금 이제 작업하고 있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아직 워킹 페이퍼인데, 그 전략적 제휴 그런 컨텍스트에서 뭐 그 부분은 사실 어떤 산업이든 다 적용이 되니까, 뭐 호스피탈리티에서도 전략적 제휴가 많잖아요. 호텔과 에어라인이라든지 뭐 되게 많잖아요. 그런 전략적 제휴 상황에서 이제 좀 간과되고 있는 이제 문제들을 좀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전략적 제휴를 할 때 회사 간에 결국 IT 시스템을 어느 정도 인티그레이트 해야 되거든요.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별로 회사도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보게 됐고, 그래서 IT 시스템 간의 그런 이제 compatibility, 그러니까 incompatibility가 되게 중요한 그 전략적 제휴의 성과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팩터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저희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인피리컬한 분석을 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전략적 제휴라고 하면 뭐 다들 아실 텐데, 뭐 정의 자체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이제 뭐 두 개 이상의 독립적 회사들이 어떤 뭐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역량들을 서로 뭐 그러니까 공유하거나 뭐 컴바인하거나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서로 이제 그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분야는 사실 R&D도 있을 수 있고, 뭐 마케팅, 뭐 생산, 뭐 로지스틱스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주로 그 컨트랙트에 의한, 그러니까 계약에 의한 그 전략적 제휴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제 그 지분 참여가 있는 제휴가 그 전략적 제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볼 수 있는데, 그 저희가 보통 비교할 때 이제 전략적 제휴하고 그 M&A랑 다른 거는, 이제 M&A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특히 애퀴지션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떤 다른 엔터티를 우리가 삼으로써 내 걸 만들어서 그 자원이나 캐퍼빌티를 얻는 그런 방법인데, 사실은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는 그런 그 약간 부담 없이 내가 굳이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면서 그런 필요한 자원이나 그런 역량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그런 방법이라서 사실은 코스트 적고 그만큼은 리스크도 적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플렉서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얘가 약간 좀 올드해요. 뭐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얘 자체가 좀 올드한데, 이제 전략적 제휴하면 저는 지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실 얘기는 해요. 이게 이제 VMI라고 들어본 적이 없을 텐데, Vendor Managed Inventory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막 80년대 내는 이 이제 월마트는 아시죠? 그래도 그렇죠? 월마트는 아실 거고, P&G도 아실 거예요. 그래 프록터 갬블 이제 그 제조 회사인데 뭐 세제도 만들고 뭐 기저귀도 만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서플라이어고 지금 리테일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이제 P&G에서 월마트로 저걸 보내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월마트가 자기가 팔다가 기저귀가 떨어지면은 주문을 막 해요. 야, 이 기저귀 떨어지면 갖다 달라고. 그러면 얘들이 막 보내거든요. 그 짓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맨날 뭐 물건이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싸놨다가 남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데이터 줄 테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세일 데이터하고 우리 인벤토리 데이터 계속 보내줄 테니까 니들이 그냥 결정해서 보내라, 필요할 때.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거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미리 플래닝을 할 수 있고 해가지고 인벤토리를 다 줄일 수 있고 코스트를 저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게 이제 VMI라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 벤더가 인벤토리를 책임을 져요, 모든 결정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내놓고 이제 데이터만 또 보내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보냈다, 니들한테 보내주고, 그러면 나중에 정산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제휴 사실은 이제 예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호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 이제 유일하게 사실은 관광에 관련된 이제 저기 슬라이드인데 오늘 이제 호텔들이 사실 에어라인하고 많이 중요하게 그래서 이제 보면은 호텔과 에어라인을 제외해가지고 좋은 상품을 많이 만들잖아요. 패키지도 만들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당연해 보이지만 그 뒷단에서 사실 많은 데이터가 오고 가거든요. 그걸 위해서 시스템들을 많이 인티그레이트를 하고 마찬가지로 호텔과 레스토랑도 제외해서 뭐 이제 서로 뭐 이제 어느 호텔에 보면 어느 호텔 리스크 카운트 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데이터 인텐시브한 작업들이에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호텔과 또 뭐 이제 그 운송 업체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호텔을 묵으면 뭐 무슨 저기 뭐 어떤 밴 서비스를 뭐 싸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엮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은 비즈니스적으로는 뭐 되게 쉬워 보이는데 그 뒷단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 공유가 되고 있고 그걸 위해서 IT 그 연결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또 뭐 다른 얘기들인데 아마존이 이제 그 몇 년 전에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콜즈라고 이제 그게 미국의 큰 데커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은 뭐 망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자기들이 아마존이 이제 온라인 리테일러다 보니까 리턴이 좀 힘들었어요, 그죠? 리턴하기가 사는 건 좋은데 지금은 굉장히 더 쉬워졌어요. 그냥 보내면 돼. 뭐 리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옛날엔 힘들어가지고 대신에 리턴할 때 콜즈 아무데나 갖다 주면 자기들이 픽업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리턴이 쉬워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무데나 살 수 있는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건 좀 재밌는 예인데 그 스포티파이 뭔지 아시죠? 그 한국에서는 뭐 이제 주로 뭘 듣나요? 뭐 멜론이라고 듣죠. 네, 스포티파이를 많이 듣는데 이제 북미에서는 스포티파이 우버하고 이제 제휴해서 뭘 했냐면은 우버를 부를 때 그러니까 자기 스포티파이 어카운트하고 연결을 시켜놓으면은 우버를 부르면서 스포티파이에서 자기가 이제 플레이리스트 선정을 해놓으면은 우버 탈 때 이미 그 음악이 플레이 되고 있어요. 자기가 탈 때. 그래서 이제 감성에 약간 이제 호소하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성공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저는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뭐 이런 예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것들이 이제 쉬워 보이냐 쉬운 게 아니다 사실은. 이 뒷단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오고 가고 있고 그걸 위해서 IT 시스템 간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콜스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콜스가 곧 망할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리테일이 사실 엉망이에요. 북미는 지금 아마존만 크고 있고 코스코하고 아마존만 잘하고 있고 나머지 사실은 뭐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저희 그 MIS 쪽에 리서치를 보면은 이런 그 전략적 제휴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IT가 전략적 제휴를 돕는지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서 뭐 이제 뭐 생각할 수 있는 거겠지만 사실은 IT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연결이 잘 돼 있으면 당연히 그 전략적 제휴를 한 파트너 간의 코디네이션도 쉬워질 거고 여러 가지가 좋아지니까 그 결국은 성과에 당연히 영향을 준다. 뭐 당연한 얘기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잘하면은 뭐 그러니까 데이터 교환도 쉬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코디네이션이 쉬워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이제 그 만드는 밸류 자체가 늘어난다. 그럼 서로 좋다, 윈윈이 된다. 그런 연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저희 이제 그 사실 연구의 좀 주안점인데, 근데 뭐 오케이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뭐 베네핏 나온 거 알겠는데 이게 인테그레이션 자체가 쉬운 문제가 사실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 그림 보시면 알겠는데 회사가 이제 뭐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1년, 2년, 뭐 10년, 20년 되면은 처음에는 IT 시스템을 별로 안 써요. 조금씩 써요. 그러다가 이제 크면서 이것저것 붙여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어카운팅만 쓰고 있다가 나머지는 다 손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CRM도 붙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시스템을 자기들이 개발을 하고 어디는 누구 시켜서 개발을 하고 어떤 건 사서 쓰고 어떤 건 클라우드를 쓰고 이러면서 온갖 시스템이 다 붙어요. 그걸 잘 연결해서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회사들이 다 시스템들이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막 완전히 뭐 누더기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해서 돌아가요. 잘 돌아가긴 해요. 이것저것 땜빵을 쓰니까. 근데 이런 회사 둘이 만나면 이건 더 날린 거예요. 완전히. 우리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보니까 시스템이 넌 이걸 쓰고 있네 나 이걸 쓰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연결하냐 이렇게 연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나 각 조직들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식이 굉장히 이렇게 이디오싱크리틱하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특이한 방향으로 다 유니크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연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게 분명히 중요한 문제일 것이라는 생각을 저희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스템을 연결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그 시스템 하나당 하나 있으면 그냥 각각을 연결하는 거예요. 각각 인터페이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포인트 인티그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벤더가 한 회사가 시스템이 10개가 있고 이쪽 리테일러가 10개가 있으면 10개를 하나씩 다 연결하는 거예요. 10개 인터페이스 필요하겠죠. 조금 나은 방법은 이제 허브 앤 스포크라고 그래가지고 그 인티그레이션 레이어라고 중간에 미들웨어라든지 그런 거 두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쭉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 방법이 조금 낫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게 더 중요한 게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는 시스템 자체가 이제 이 너무나 그 스탠다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냥 사서 쓸 수가 없어요. 인터페이스를 다 커스텀 개발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보면은 기존의 IS 스터디들이 보면은 이제 그런 소위 인터펌 IT 캐퍼빌리티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회사들이 자기 시스템을 잘 연결해 가지고 사용할 때 그 나타나는 그런 이제 역량들 그게 이제 당연히 뭐 퍼포먼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그런 인터펌 IT 캐퍼빌리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운 일인데 그 과정을 설명을 안 하고 이게 좋아지면 전체적으로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게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다 사실.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티그레이션 자체 태스크가 어렵고 그게 굉장히 리스크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부분은 진짜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트리뷰션이라고 굉장히 아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저희의 그 포지션은 뭐냐면은 그래서 그 전략적 제휴를 하려는 두 개 회사 간에 그 IT 시스템의 그 인컴패터빌리티가 저도 이게 참 이게 영어 써서 한글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 이석규 말씀 대로 이게 한국말 뭐라고 하죠? 이게 인컴패터블하다는 게 컴패터빌리티 보완성 비호환성 그렇습니다. IT의 비호환성이 이게 얼라이언스에 그 리스크를 올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theoretical background가 있거든요. 저희가 뭐 저희 의견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월마트가 예를 들어서 P&G랑 이제 일을 하면서 시스템을 연결을 할 때 투자하는 거를 P&G랑 이게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사실은 이건 못 써요. 사실은 이 투자한 것들은 다른 회사한테는 또 다른 어차피 그 연결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소위 relationship specific investment라고 하거든요. 그 관계에 되게 그 스페시픽한 투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그 띠어리에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국말로 이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거래 비용 이론이라고 거래 비용 맞나요? 그죠? 그 transaction cost economics라고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게 컨셉이에요. 그래서 두 개 그 회사들이 IT 시스템 연결하기 위해서 할 때 그 투자가 이게 그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투자를 그러니까 투자를 완전히 많이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제 이석 교수님 이게 맥시멀리즘 말씀하셨지만 이게 밸류를 최대하려면 사실 인정만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위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놈이 나를 이렇게 죄송한데 연봉이면 어떡하나 그러면 나는 이거 투자해봐 이거 망하는 건데 그러니까 투자를 덜 하는 그러니까 소위 언더 인베스트먼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옵티멀 레벨보다 적게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투자를 덜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100을 들여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80만 하면은 걔 연결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게 사실은 결국은 그 전략적 제휴의 성과 자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라는 게 저희 이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리스크 팩터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저희가 이제 검증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리서치 퀘스천 두 개예요. 그래서 그 IT 시스템의 비호환성이 그러니까 그 전략적 제휴를 하려는 회사들의 시스템 간의 IT 비호환성이 과연 전략적 제휴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지 저희 가정은 네거티브하게 준다는 얘기죠. 근데 그리고 과연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네거티브 영향을 준다면 회사들이 그거를 좀
왜냐하면 그걸로 끝나면 사실은 좀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임플리케이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영향을 줄일 수 있는지 회사들이 그 부분까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이게 밥 먹는 게 아니죠. 또 하나 밥 또 있죠.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한번 쪼여야지. 아니 밥 먹기 전에 정리해야지. 강광수 쉽지 않네. 교수님이 얘기한 그 얘기를 우리가 하스피탈리티 투어링 분야 어떻게 응용해서 쓸지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미리 얘기했잖아요. 호텔에 온라인 뭐 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또 우리 김정기 교수님이 저 실험 연구 세팅을 하면 어떻게 실험을 해서 논문을 쓸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종합적인. 실험 못해요.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벌써 뭘 쓰죠?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맨정수 얘기 못하고 네. 여기 그 잠깐 띠어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엄청 재밌어져요. 괜찮아요. 거래 비용 이론 그죠? 거래 비용. 그래서 그 TCE라고 하죠. 트랜스 코스트 이코노믹스의 제일 중요한 컨셉이 사실은 요 오퍼튜니즘이에요. 기회주의인데 이게 이제 그 윌리엄슨의 오리지널 데피니션인데 self interest seeking with guide라고 해가지고 가일은 뭐냐면 저거예요. 막 이렇게 교활한 거. 그러니까 속이면서 자기 이윤을 챙기는 게 사실은 오퍼튜니즘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람의 이제 그 어떤 특성이다, 속성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비용이 생기고 사람들이 다 착하고 뭐 그렇다면 이게 이런 이론이 존재할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오퍼튜니즘을 가정을 깔고 가는 거죠. 사실은 뭐 저는 사실 뭐 당연히 이게 뭐 성선설, 성악성 이런 게 있죠. 저는 뭐 성선설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거래 비용이 생긴 이유가 우리가 완벽한 그 계약을 할 수 있으면 사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완벽한 계약이란 건 뭐냐면은 이런 일이 생겼으니 이렇게 하자. 이거를 다 정의할 수 있으면은 이게 컴플리트 컨트롤이 가능한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뭐가 생길지 미리 알 수도 없고 그걸 적다 보면 아마 이게 컨트랙이 아마 엄청나게 길어질 거예요. 컨트랙 쓰다가 아마 끝날 거예요. 사람 죽고 다 끝날 텐데.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일 생겼을 때 서로 막 이제 아규해야 되고 막 디스퓨트 해야 되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막 이제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서로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컨트랙트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은 그러면 얘들이 분명히 자기 그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할 텐데 그럼 나는 손해를 본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계속 그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전략적 지혜와 서로 협력해서 서로 더 좋아지려고 하는 건데 거기서 서로 이제 각자의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불확실성인 거예요. 그걸 줄여보려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셔킹은 이제 일을 덜 할 수도 있고 그죠. 원래 100을 하기로 했는데 80만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나 모르게 내 어떤 중요한 걸 딴 데서 취팅하는 걸 수도 있고 그죠. 뭐 자기네 정보를 제대로 안 주고 조작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얼라이언스 실패하고 그래요 많이.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그러면 여기서 그런 리스크 중에서 이 IT 비호환성 때문에 생긴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위 말하는 그 SS 스페시피시티, 그러니까 그 SS의 스페시피시티 참 어려운 영어 단어네요. 이게 뭐 특이성이라고 해야 되는지 특수성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 관계의 특수한 그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내가 뭐 이 책상이 있어요. 이건 사실 굉장히 뭐 제너럴한 건 상관이 없을 텐데 어떤 물건을 내가 거래할 때 고기만 딱 맞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관계가 깨져버리면 이것도 못 쓰는 거죠. 이거의 밸류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그런 에셋이 많을수록 내가 바게닝 파워를 잃는 거죠. 왜냐면 의존하게 되니까. 왜냐면 내가 투자를 이렇게 해놨는데 얘랑 관계가 깨져버리면 나는 지금 투자한 걸 다 잃어버리니까 굉장히 종속되는 거예요. 바게닝 파워 떨어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큰 이제 리스크 팩터가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서로 이제 호환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연결시키려고 하는 투자가 굉장히 릴레이션 스페시픽하다. 그래서 리스크를 야기시키고 그것 때문에 이제 회사들이 제대로 투자를 안 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비호환성이 커질수록 결국은 그 얼라이언스 그 퍼포먼스에는 네거티브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저희 그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이 IT가 과연 이게 스페시픽한 에셋이냐 아니냐는 좀 이견이 있어요. 전부터. 굉장히 오래된 이분 굉장히 사실은 연세 많으신 분인데 지금은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IT가 점점 이게 스탠다다이즈되고 그렇죠? 그리고 뭐 하면서 이제 사실은 뭐 스페시피가 적지 않는 게 이건 스페시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리스크가 없다 이런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여전히 이제 그 리스크가 있다. IT는 여전히 스페시픽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두 번째 사실은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스탠다이제이션에 올라간다고 해도 결국은 그 서로 컴퓨터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스페시픽한 에셋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스페시픽한 이미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뭐 이런 리스크가 IT 때문에 존재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거를 이제 줄일 수 있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에 그 매니지먼트 리서치에 많이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회사와 회사 관계에서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이제 포멀 세이프가드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내가 실제로 그 가버넌스를 통해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스크가 너무 크면은 내가 그냥 뭐 이 사람을 사버리는 거죠. 이 회사를 사버린다든지 지분 투자를 내가 반은 내가 오늘 한다든지 그게 이제 포멀 세이프가드고 인포멀한 거는 약간 그 관계에 의존하는 거죠. 뭐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이렇게 술도 먹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얘들 좀 나를 덜 속이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저희가 두 가지의 사실 효과를 다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이건 별 효과가 별로 없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뭐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뭐 하이포시스를 이제 저는 이제 실증 연구주의자라서 이제 하이포시스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임피리컬리 검증하는 뭐 보통 그런 스타일 연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이포시스를 그 TC를 기반으로 해서 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 인티그레이션을 하기 위한 투자는 그 관계에 특수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야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얼라이언스 퍼포먼스에 그 네거티브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게 저희 메인 하이포시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두 가지 그 세이프가드들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래도 세이프가드들이니까 기본적으로 걔들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저희 가설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전략적 제휴에서는 조인트 벤처가 그래도 제일 50-50 이게 제일 그래도 그 지분 참여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분 참여를 할 때 어차피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묶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투자를 덜 하는 성향이 그래도 줄어들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치팅할 인센티브가 좀 줄어드는 거예요. 어차피 같이 이제 지분 참여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조인트 벤처인 경우가 조인트 벤처 안 하는 경우, 그냥 지분 참여 안 하는 경우보다 그 IT 그 비호환성이 주는 리스크가 좀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거 이제 그 모더레이팅 이펙트의 사실은 하이포시스죠. 그게 하나 있고 비슷하게 이제 그 어떤 그 관계적인 가버넌스, 특히 이제 기존의 옛날 관계들, 기존의 관계가 있는 회사들이 전략적으로 할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래도 그게 그 서로의 그런 신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IT 비호환성이 갖는 그 리스크를 좀 줄여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모더레이트를 포지티브에 할 것이라는 게 또 이제 저희 마지막 하이포테시스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 하이포테시스 1에서 엑상테라고 하셨는데 네. 특별하게 이렇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별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 전략적 제휴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제휴하고 나서는 애들이 이제 시스템을 또 이렇게 연결하면서 뭐 변화도 있고 하니까 그 시점으로 볼 때 이제 전략적 제휴를 발표하기 전에 그 IT를 저희가 들여다봐서 그 비호환성을 계산을 해요. 퍼포먼스는 나중. 퍼포먼스 나중에 그래야지 사실 이게 세퍼레이트가 되니까
네, 그 좋은 질문이요. 저는 좀 나쁜 질문. 하지 마세요. 아니 저기 가설을 보면 너무 당연하고 뻔한데 아니 뭐 저기 당연하지. 인컴패티블리티가 높으면 얼라이언스 퍼포먼스 그게 네거티브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뭐 가설들 그 소셜 사이언스의 가설들이나 아니면 저는 공대는 뭐 모르지만 가설들이 당연한데 이 가설들을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은 결과를 내서 탑티어 논문에 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검증하기에는 또 당연한 가설을 검증하기 더 어렵잖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그 하이퍼시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20년 전에 우리 남 교수님께서 IT 아웃소싱 논문 쓸 때 또 비슷한 가설과 비슷한 변수와 그런 환경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2024년에 이걸 갖고 가설을 제시하고 하는 게 현상적인 이슈가 여전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저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데이터 드리븐으로 아니면 에코노메트릭스 같은 방법론을 정해서 그때 서베이로 했던 문제들을 커렉션 시키면서 연구를 하시는 건지 나쁜 질문입니다. 아니,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용호 교수님은 이제 그것도 이제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트렌드가 계속 바뀌니까 기술도 빨리 변하고 그걸 따라가면서 이제 연구하는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약간 연구자의 프레퍼런스 문제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트렌디한 사람은 아니라서 그래서 잘 못 쫓아가요. 그래서 이제 그냥 조금 더 그냥 약간 트레디셔널한 문제들을 많이 다루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는 게 이제 주로 그냥 그 회사들이 뭐 정보 기술을 사용할 때 그런 영향이라든지 어떻게 사용하는 게 더 좋은 건지 이런 것을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막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지는 않는 그런 걸 하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것은 전략 주제라는 것은 몇십 년 동안 있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굉장히 올드 프로블럼이긴 해요. IT도 오래 있어왔고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는 뭐 당연히 알 수도 있어요. 해보면은 뭐 당연히 알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일단 학계에서는 뭐 전혀 관심을 안 갖는 사실 문제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T 인터넷이 잘 됐을 때 베네핏만 얘기를 하고 실제 IT 인터넷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 자체는 관심이 다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사실 보고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하이퍼스를 보면 당연한데 요거 문제 자체가 아예 이제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이제 그 학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뭐 이제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 사실은 어려운 좀 질문이긴 해요. 리뷰를 받을 때 그렇게 받아보신 분 많겠지만 이거 뻔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 뭐 당연히 뻔한 걸 왜 하냐. 근데 이제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 사실은 이게 연구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이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걸 그냥 뭐 상식선에서 뭐 이럴 것이다라고 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사실 이게 나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띄어쓰기 고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띠어리에서 이런 우리가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 아규먼트를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제가 생각하는 그게 되게 중요한 어떤 지식 발전의 과정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사실 뭐 리서치가 사실 의미가 없죠. 그냥 뭐 대충 생각해서 이럴 것이라고 돌려보고 맞네 하고 그냥 하면은 뭐 사실은 지식이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는 어떤 문제를 고르는 건 진짜 그건 취향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걸 굉장히 트렌드에 잘 따라가면서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것도 괜찮고, 자기가 그거 아닌 것 같으면은 트레디셔널한 문제를 고르더라도 거기서 또 안 되는 걸 잡아서 대신에 트레디셔널하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임플리케이션 줄 수가 있고 회사들한테. 그러니까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돌려봐서 뭐가 나오면 이제 그래도 회사들이 생각 안 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찾아봐도 별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전략적 제휴할 때 IT를 별로 고려를 안 해요. M&A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저희 거꾸로 이제 회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재무적인 것만 보지 말고 이것도 중요하니까 좀 봐라, IT를 좀. 메인 릴레이션십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두 다 세계가 놀랄만한 어떤 그런 발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메인 릴레이션십도 컨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마더레이터도 같이 보셔갖고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도움이 안 되더라 생각보다. 그것도 충분히 저는 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예. 아니 질문해봤어요 어떻게 나와? 너무 잘 나와요. 교수님. 네, 말씀하세요. 네. 돌아가서 네, 또 돌아갈 거예요. 또 비슷한데 H1이 당연하다고 느끼지만 만약 많은 매니저가 이 지식을 알고 있다면 내가 어떤 기업하고 전략적 알라이언스를 하는데 IT가 인컴패터블로 느낀다면 제가 안 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역술로 변할 생각이 있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만약 많은 매니저가 알고 있다면 이 프리딕션이 반대로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컴패러빌리티가 낮으면 제어를 안 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어를 한다면 정말 뭔가 데스퍼레이트 했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컴패러티브 하이퍼스를 세워놓으면 이 가설은 이 지식에 대한 업계의 날리지 정도를 테스팅할 수가 있고 그 결론은 잘 모르더라라는 결론을 나올 수 있으니까 결국 교수님이 하신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만 말씀하시죠. 잘 모른다고 그랬는 거를 임피리컬리 테스팅할 수 있으니까 심플한 테스트가 아니라 좀 더 제너티컬 테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 그러니까 사실 결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그냥 non significance가 나올 수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왜 나올 수 있는가를 이제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안 나왔을 때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저도 뭐 지금 임피리컬 서치를 이제 꽤 오래 하고 있는데 참 그 별 하나가 얼마나 그 사람을 참 별이 뜨면 그게 행복하고 그래요 진짜 막 밤새만 하다가 진짜 근데 뭐 하나 받고 또 안 떠요. 그러면 막 엄청 좌절하고 인생이 끝인 것처럼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하는 케이스가 계속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말로 다 아는 거고 회사 사람들은 더 잘 알지 않겠냐. 당연히 자기네들 핸즈온하고 자기네들이 하는 건데 그럴 것 같으면 아무도 실패 안 해야죠. 다 알 것 같으면 딱 해봤다 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무조건 실패하면 다 뛰고 실패하는 케이스가 안 나와야 될 텐데 분명히 계속 실패하는 케이스들도 나오는 거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학계의 역할이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선도를 절대 못해요. 저는 이제 뭐 소셜 사이언스는 제 생각이 드는데 항상 뒤에 따라가지만 그래도 잘하는 애들이 왜 잘하는지 근데 회사로 사실 모르는 애들이 많거든요. 해보고 그냥 실패하면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러닝이 쌓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모아서 여러 개 케이스 모아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럴 때는 좀 더 잘 되는 것 같고 이럴 때는 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다음에 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사실은 그거를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해요. 제가 이번에 외국 출장 갔다가 아고다에서 호텔도 사고 항공도 샀는데 아고다는 원래는 OTA잖아요. 호텔을 판매하는 그런데 항공표도 팔고 그 다음에 이 호텔표도 팔고 해갖고 거기서 했거든요. 근데 호텔은 리펀드가 안 됐어요. 근데 항공은 바로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기는 유저 입장에서는 아고다를 통해서 샀지만 걔네 시스템이 분명히 호텔 시스템이나 전략하고 항공하고는 항공편을 한번 리펀드를 안 해주면 그 전체가 자기 플래닝 망치잖아. 근데 호텔은 사실 가격도 좀 10만 원짜리 뭐 하니까 그건 안 해줬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왜 호텔은 안 해주고 항공은 리펀드를 해주고 디스카운트 저걸 바꾸는 팔라스는 똑같았어. 그럼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100% 그냥 그 팔라스 때문에 뭔가가 있어 히든. IT랑 관련 없어. 아니야. 아니 호텔하고 항공하고 IT를 미워하지 마. IT 아니야. 이게 지금 시간이 없는데 아주 재밌어. 넘어가 볼게요. 왜냐면 이제 하나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돼요. 메소드 중에서 내가 이제 이건 리그레션을 썼는데 그래도 이제 약간 뭐 머신러닝 냄새를 좀 내는 게 있어서 제가 한 건 아니라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IT 그럼 비용화성을 어떻게 매주할 건지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매주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챌린지였어요. 이거 어떻게 매주할 건지. 근데 그걸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는 굉장히 그 좀 노력을 해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걸 좀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략적 제휴는 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SDS 플래티넘이라고 하는데 요거 굉장히 여기엔 그 굉장히 큰 그러니까 발표된 그 퍼블릭하리 발표된 그 전략적 제휴는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회사 자료들은 컴퓨스탯에서 저희가 받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 데이터베이스인데 IT 정보를 어디서 얻을 거냐? 현존하는 IT 그 데이터베이스가 제일 그래도 컴프리헨시브하게 펌 레벨의 IT 데이터가 있는 게 요거예요. 지금은 하르탱스라는 우리가 옛날에 하르탱스라는 회사가 갖고 있었는데 CIT 데이터베이스, CITDB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이게 뭐 다른 회사로 넘어갔어요. 에버딘이라고 넘어갔는데 이게 한 뭐 25,000불 정도예요. 뭐 데이터 살 때.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회사별로 메이저한 그런 시스템들 그 인벤토리를 쭉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뭘 갖고 있는지 그 서베이에 의한 거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컴프리헨시브하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월마트라면 월마트의 어떤 그 사업부가 어디 있는 월마트가 어떤 시스템들을 갖고 있는지 그럼 뭐 HR, 어카운팅, 뭐 SEO 다 나오는데 그거에 벤더가 먼저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사업부 단위도 나와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의할 때 메이저한 시스템이라고 볼 때 이 ERP 애플리케이션 4가지하고 데이터 관련된 거 중에 이제 뭐 DW하고 DBMS 6개를 봤거든요. 그걸 메이저한 그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으로 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실은 매조를 했는데 뭐 아까 이제 많이 보신 리그레션을 썼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는 그 이 Y가 이게 이제 그 소위 abnormal operating performance라고 해가지고 회사의 그냥 그 직접적인 그 퍼포먼스도 사용했지만 거기다가 카운터 팩처 즉 계속 나온 포텐셜 아웃컴을 사용해서 그 차이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었더라면 퍼포먼스가 이랬을 텐데 실제 이제 나온 퍼포먼스 차이를 봤거든요. 그거 설명을 좀 이따 드릴게요. 그다음에 I가 이제 실제 인컴패터빌리티고 나머지 컨트롤 베리어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위 그 abnormal operating performance는 실제 이건 좀 장기 매주거든요. 그래서 얼라이언스가 일어난 후에 T+3부터 그 전 T-1까지 차이 요거는 실제 퍼포먼스예요. 회사 I의 실제 퍼포먼스인데 요것만 매주하면 문제가 사실은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 전략주의 말고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바이어스 생기고 아까 얘기한 컨파운더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매칭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이 회사가 비슷한 회사인데 전략주의를 안 하는 회사를 모아가지고 걔들의 그 퍼포먼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폼 I에게는 이게 이제 그 포텐셜 퍼포먼스인 거죠. 내가 안 했더라면은 전략적으로 안 했더라면 요랬을 것이다. 물론 이제 이 매칭 퀄리티는 아까 이제 박형수 얘기한 대로 그거는 사실은 이게 뭐 최선을 다했지만 뭐 완벽하지 않아요. 당연히 완벽한 포텐셜 그 아웃컴은 없으니까 일단 그래서 이제 그 세전 영업이익을 썼고요. 보통 이거는 이제 그 M&A 연구에서 많이 쓰는 건데 그래서 그 이 비슷한 회사들을 이제 얼라이언스가 당연히 없는 회사에다가 같은 인더스트리도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시도해봤는데 2GD, 3DG는 더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그 레벨이 비슷하고 저희가 다른 것들도 써봤어요. 뭐 지역도 써보고 여러 가지 써봤는데 별로 이렇게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그래서 나름대로도 로버스트한 모습가 있는데 그래서 요걸 쓴 게 하나가 좀 재밌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컨트롤 여러분들 이제 리서치에서 나온 것들을 쭉 많이 컨트롤했어요. 그 C 이제 박지웅 선생은 C를 굉장히 저희가 좀 그 컨트롤하기 위해서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IT 인컴패더블리티를 어떻게 매주할지 이거는 뭐 저희가 이걸 만들어내야 됐거든요. 매주를.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 매주하고자 하는 뭐냐면은 뭐 어카운팅 소프트웨어를 쓰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쓰는 거하고 뭐 오라클 쓰는 거하고 컴패티빌리티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뭐 이런 고민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매니저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걸 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벤더들 아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만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윈도우하고 맥하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두 가지만 있으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거는 같은 거고 윈도우는 똑같고 윈도우하고 맥은 차이가 있다라고 이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세 가지만 생겨도 문제가 생겨요. 세 개만 있어도. 그러면 윈도우가 있고 맥이 있고 크롬 OS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분한테 물어보면 맥하고 크롬이 좀 비슷하고 뭐 윈도우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수치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다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디스턴스가 0.5인지 0.인지 사실은 수치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고급진 말로는 그 카르티젠 코디네이션이 없고 데이터 포인트가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월드 임베딩 그러니까 그 자연어 처리 쪽에서 쓰는 메소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언어 처리로 쓰는 거라서 그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문장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이 연관성이 높다. 이런 거죠. 그래서 코어 커런스 개념을 쓰거든요. 같이 동시에 많이 보이는 애들이 연관성이 높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계산해내는 건데 그래서 저희도 이 컨셉을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 cat, 뭐 kitten, dog, house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거를 그 데이터를 통해서 코어 커런스를 계산해가지고 요 임베딩 매트릭스를 만들어내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그 캐릭터리스틱의 디멘션들인데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요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를 이제 2차원에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캣하고 키트는 굉장히 가깝게 나타나요. 당연히 이건 이제 뭐 이게 애기 고양이니까. 그다음에 더그가 좀 더 가깝고 휴먼은 여기, 하우스는 여기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맨, 우먼, 뭐 킹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관련성을 연관성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여기 이 테크닉의 기본 과정은 단어들이 이제 같은 센텐스에 많이 쓰면 얘들은 더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건데 저희는 이걸 이제 바꿔서 그럼 이런 벤더들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뭐 SAP 이런 애들이 같은 회사 안에서 같이 쓰면 얘들이 좀 더 그래도 컴패서블하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한 거예요. 회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럴 거 아니에요. 시스템 고르려면 그래도 내가 좀 인티그레이트하기 쉬운 시스템들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어썸션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도 사실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나올래나 뭐 이게 되겠냐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각 벤더별로 지금 보면 이제 뭐 SAP, MS, 뭐 오라클, 피플소프트 이런 식으로 그 벤더별로 이런 임베딩 매트릭스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폼 두 개를 꽂았을 때 이제 예를 들어 어카운팅인데 폼 B는 SAP 쓰고 있고 폼 A는 오라클 쓰고 있다.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가 두 개 벡터의 그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실은 그 연관성 그러니까 결국은 컴패터빌리티 매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코사인 시밀러리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6개 모듈에서 각각 한 다음에 그거를 에버리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의 얼라이언스에 대해서 그 평균적인 IT의 그 비호환성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뭐 질문 있어요? 그냥 하이 레벨에서만 이해하시면 저도 그렇게밖에 이해 못하고 사실. 훌륭합니다. 빨리 지금 식사하고 싶은 거죠, 얼른. 아니 내 박사과정 학생이 코사인 시뮬러리티 갖고 논문을 썼는데 네. 맨 처음에 무시했는데 우리 한건수 교수님이 그걸 썼다 보니까 그 박사과정 수준이 엄청 높다는 거죠. 녹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근데 사실 저희가 이 전 페이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거기서 이제 그 논문 핵심은 사실 이 레저를 개발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리뷰 프로세스 이게 이제 리뷰어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냐 이게 도대체 맞는 건지 저희 궁금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제 아이디어를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 에디터가 줬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혹시 니들이 볼 때 그 오라클이 사실 인수를 많이 했거든요. 오라클이 피플소프트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JD 에드워드라는 것도 오라클 인수를 했어요. 다 ERP 시스템들인데 ERP가 뭔지는 아시죠? 알아요. 우리 너무 무시하지 마. 그 정도 혹시. 그래서 그래도 이제 오라클 인수한 애들은 그래 같은 스위트 안에 있으니까 걔들끼리의 컴패티빌리티가 그 스위트에 속하지 않은 다른 이제 제품들보다는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다행히. 그래서 오라클하고 JD하고 피플소프트가 좀 더 가깝고 SAP하고 이런 것들이 더 좀 멀게 나와요.
그래서 일단 그게 하나의 밸리데이션하는 이제 방법이 됐고, 이거는 이제 좀 저희가 이거는 이제 이게 돈이 사실 많이 들어가고 서베이를 저희가 해봤어요. 처음 전 해봤는데 사실 저는 세컨더리 데이터라는 사람이 그냥 서베이를 해본 적은 없는데 저희 시니어 코스 중에 브렌트 이스민이 있어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5,000불을 들여서 서베이를 해봤어요. 그거 이제 또 마케팅 서베이 해주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 컨택을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니까 IT 매니저들. 그랬더니 뭐 몇백 명을 딱 샘플을 딱 해주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서베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퀘스천을 어떻게 줄지도 애매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매줘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뭐 이렇게 3개를 줘요. 3개를. 그러니까 SAP, 오라클,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 CRM에 대해서 CRM이다 그러면 이제 SAP,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주고 그 페어 간의 관련성을 좀 랭크 오더를 하라고 했어요. SAP, 오라클 이거를 랭크 오더링을 해라 네가. 어느 게 제일 그래도 컴패터블한지를. 그래서 그거를 쭉 받아가지고 그걸 콜레이션을 이제 돌린 거죠. 근데 그래도 서베이 매저 한 게 저희 만든 매저가 그래도 굉장히 그래도 콜레이션이 꽤 나왔어요. 한 0.6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래도 돈은 들어갔지만 그래도 상당히 보람 있는 일이 돼가지고 그래도 그게 큰 이 페이퍼가 잘 되는데 좀 아직 공헌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박지웅 교수하고도 하는 페이퍼에서 저희가 비슷한 서베이를 한번 해봤는데 그게 전 처음 해봤는데 이제 뭐 이건 이제 페이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한 메소드를 쓰고 다른 메소드로 검증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사실 좋더라고요. 되게 그러니까 연구자 자신 그러니까 저 자신도 좀 결과에 컴퓨터가 생기고 그래서 사실 요즘에 그런 좀 트렌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익스페리먼트를 같이 겸해서 한다든지 원래 이제 세컨드리 딱 쓰는데 굉장히 사실 파워풀한 사실은 그 방법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그 리뷰 프로세스에서 사실은 장애물이 훨씬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뭐 사실은 뭐 사실 결과가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굉장히 잘 나왔어요. 별이 예쁘게 뜨잖아요. 이렇게 두개 떴으면 아주 행복한 거예요. 뭐. 그래서 그 비호환성이 네거티브하게 영향을 줘요. 그 얼라이언스 그 퍼포먼스에 4년치 이제 저 분석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조인트 벤처일 때 그럼 이게 이 네거티브 효과가 좀 더 이렇게 낮아지냐라는 부분이 별이 뭐 하나긴 하지만 약간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서포트가 돼요. 약하게나마 서포트가 됐고 근데 이제 이 인포멀한 세이프가드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관계들을 통해서 약간 그 트러스트를 통한 거는 결과가 뭐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안 돼서 이건 서포트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 이제 이건 이제 인터랙션 플롯을 그린 건데 그래서 그게 도착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인트 벤처일 경우에 사실 거의 플랫이에요. 라인이 이건 플랫이고 조인트 벤처가 아닌 경우는 사실은 IT 인컴패티빌리티가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스트롱하게 작용을 하죠. 슬로프가.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저희가 그 가설을 세운 대로 그 IT 비호환성이 그 전략적 제휴의 성과에 영향을 주더라, 네거티브하게 영향을 주더라. 그다음에 근데 이제 그 약간 그 포멀한 세이프가드인 그 조인트 벤처 같은 거는 그 IT 비호환성이 주는 리스크를 좀 줄여줄 수 있더라. 라는 게 이제 저희 사실은 중요한 결과고요. 반면에 이제 약간 그 신뢰에 근거한 좀 인포멀한 세이프가드는 영향이 없더라. 뭐 그 정도가 이제 저희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한 가지 질문 더 하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그 회사들이 과연 이걸 인지를 하냐 도대체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보면은 이걸 얘들이 인식을 한다면 비호환성이 높은 경우일수록 그 리스크가 더 큰 경우일수록 조금 더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조인트 벤처를 갈 것이다 라는 가정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인컴패티빌리티가 높은 경우들이 훨씬 더 보면은 조인트 벤처를 하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회사들이 IT 인컴패티빌리티 리스크를 그래도 인식은 하는구나 이 정도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로버스니치 체크를 여러 가지 한 거예요. 이거는 뭐
저널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이것저것 이제 뭐 그러니까 그 바이어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 뭐 아까 말씀 매칭 크라이테리아도 바꿔보고 그 디펜드 베리어블의 그 피리어드도 바꿔보고 뭐 이제 그 혹시 이제 이 회사들이 이제 셀프 셀렉션 이슈가 있는지도 보고 봐서 뭐 그래도 다 잘 나온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네, 그래서 뭐 임플리케이션이 결국은 이제 그게 좀 회사 입장에서는 그 IT 신경을 많이 안 쓰는데 그래도 좀 이거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게 왜냐하면 나중에 실제로 그게 네거티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비호환성도 고려해서 좀 결정을 해라. 너무 큰 경우는 안 하는 게 낫겠다. 뭐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살아남기 위해서 난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어쨌든 인식은 하고 그게 중요하니까 충분히 그 인테그레이션에 투자를 하고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게 임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다른 것들은 사실 리스크 측면을 별로 IT 그러니까 리터처에서 보질 않아요 많이. 그래서 이제 그쪽도 이제 컨트리뷰트 저희가 하고 있고, 네, 그 정도 하고 질문 있으면 잠깐 뭐 시간이 자. 좀 했는데. 질문. 그 전형적인 MIS 연구 틀을 잘 보여주신 것 같고요. 혹시 두 가지 질문이요. 첫 번째는 이 논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뭐 MISQ인지, 뭐 아직 별 상태 아닙니다. 그거랑 두 번째는 뭐 간단한 건데요. 그 incompatibility니까 코사인 시밀라리티를 쓰면 그러면 매잘 때는 1 빼기 네, 1 빼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아직 그러니까 이게 그 저희가 좀 아주 그 청문회 꿈을 품고 이거를 이거는 이제 IT에 국한돼서 안 되겠다 이렇게 훌륭한 논문을 그래서 그 전략 저널을 준다고 전략 저널을 보냈는데 아주 뭐 호되게 그 코멘트를 받고 그 SMJ 그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저널을 보내봤는데 근데 이제 뭐 예상은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전략하는 사람들은 IT를 되게 이렇게 트리비얼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굉장히 그냥 펑션하다고. 그래서 뭐 되게 뭐 이게 뭐 자기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믿을 수 없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 상처를 입고 이제 지금 다시 치료하면서 지금 이제 복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감히 우리가 거기 되겠냐 그래서 아이션을 다시 내려고 지금 수정 중에 있어요. 자, 그 IT 컴패러빌리티를 6가지로 매조를 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그 하이파테시스가 그게 맞는 거고 하지만 혹시 그 6가지를 따로 한번 돌려보시진 않으셨나요? 해봤죠 다. 해봤죠. 그러니까 인트레스팅하게 좀 나오죠. 근데 조금 차이는 있어요. 어떤 것들이 좀 크게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런지를 예.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제시하진 않고 있는데 그것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6개를 사실 저희는 똑같은 웨이트로 그냥 했거든요. 6분의 1씩 해서 합친 거기 때문에 에버리지한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뭐 시스템별로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시스템, 뭐 CR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근데 웨이트를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건 못 해보고 이제 뭘 해봤냐면은 하나씩 빼면서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빼면서 5개만 남기고 하고 6개를 하나씩 빼보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조금씩 그 차이는 나요. 근데 이제 여전히 계속 그 시그니처가 하긴 한데 그 매그니스는 조금씩 그 바뀌는데 사실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는. 서베이 하셨을 때 혹시 그 전문가들한테 레이스를 좀 물어보셨으면 근데 그게 참 그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저보고 하라고 못할 것 같아요. 1부터 5까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마나 컴패터블하냐 원래 생각을 했었는데 숫자로 뭐 해봐라. 근데 컴패러빌리티 아니 그 6개 각각의 중요성. 그 중요성이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그 사실 회사마다 다르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세일즈가 중요한 회사들은 당연히 CI는 훨씬 중요할 거고 생산 쪽이 이제 중요한 건 SM이 중요할 거기 때문에 그게 또 그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까 매칭하실 때 펀 퍼포먼스 쓰셨던데 혹시 어떤 메저를 쓰셨는지 ROA 뭐 이런 거 썼겠죠 아마 그런 거 썼을 것 같은데요. 왜 사이즈를 안 쓰고 보통 그럴 때 스트레칭 매니지먼트 쪽에서는 사이즈 되게 많이 쓰고 왜냐면 그런 ROA나 ROI 같은 거 보면 사이즈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되게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이지만 완전히 되게 사이즈가 다른 회사일 경우도 있고
사이즈도 사실 썼어요. 사이즈도 썼고, 예. 그 사이즈도 쓰고 퍼포먼스도 쓰고 뭐 이것저것 뭐 다 해봤어요. 근데 다 비슷비슷하게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회사 수가 막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매칭이 막 뭐 하나에 뭐 엄청나게 많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 몇 개 갖고 하는 건데, 근데 어떤 때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면서 또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막 해보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멈춘 거죠. 뭐 더 이상은 못 하고. 교수님 저기 프라이어타이즈가 그 조인트 벤처가 아닌 인포멀한 릴레이션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다 포함시켜봤어요.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이게 이 스트레치 얼라이언스 시작하는 해가 있거든요. 발표를 하니까 우리 한다 누구랑. 아,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얼라이언스 했던 경우도 있고. 그럼 전에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것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아, 그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얼라이언스뿐만 아니라 뭐 그런 이제 전략적 관계들은 다 나오거든요. 물론 자기들이 발표한 것들에 한정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당연히 이제 언더 리포팅 될 수가 있어요. 뭐 되게 트리비한 것들은 사실은 발표를 안 하니까 관계가 있는데도 없다고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메이저한 것들은 잡히니까 그걸로 이제 컨트롤, 그걸로 이제 메저했죠. 자,